자, 쿠팡이 이 명절 연휴에도 이제 배송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 아래서 이 배송 기사들한테 평소보다 한 2배, 3배 높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정작 이거를 지키지 않고 기만을 했다라면서 이제 배송 기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쿠팡이 배송기사 앱을 통해서 명절 전에 이제 배송기사들이 빠진 구역에 물건을 배송을 하게 되면 명절 전날과 다음날에 하게 되면 평소에 2배, 그리고 명절 당일날 하면 평소에 이제 3배 이렇게 주겠다라면서 배송기사들의 신청을 받았던 거고, 이에 배송기사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명절 전후 그리고 명절 당일날까지 투입이 돼서는 심지어는 옆 배송구역의 물량까지도 이제 배송을 할 정도로 이 명절 기간 동안 무리해서 노동력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 정작 입금된 비용을 이제 기사들이 확인했을 때 쿠팡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프로모션 비용은 한 푼도 정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그 대리점을 통해서의 이제 쿠팡 측에서 해명이 나왔던 거는 자기 구역 배송 물량의 평균치를 넘어서는 분량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균적으로 한 대략 200건씩 배송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명절 연휴에 자기 구역에서 100건을 일단은 배송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구역에서 100건을 더해서 채워도 200건만 배송한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없다 라는 겁니다. 배송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급 기준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산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 기준을 언급하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요 라면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 이 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것인데, 쿠팡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지급 기준을 사전에 알렸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실제 배송기사들의 경험과는 크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듣지 못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2배, 3배 더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배송기사들이 연휴 기간 동안 무리해가면서 옆 관할지까지 옮겨가며 노동력을 태우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정말 몸을 불사르지르면서.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기망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쿠팡 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면요, 명절 연휴에 물량이 평소보다 50% 이상이 줄어든다는 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업계에서 이 사실을 쿠팡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었을 리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 대리점을 통한 안내가 아니라 애초부터 배송기사 앱에서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이거 상세하게 지급 기준을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용을 했다라는 의혹을 피하기가 어려운 대목인 거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쿠팡의 365일 배송 경쟁력, 이거는 결국은 배송기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골 빼먹기식 노동 착취의 문제, 아니 서비스만 혁신적이면 뭐합니까? 정작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공정한 대우면에 있어서는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의 횡포, 그리고 그 횡포에 상당히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서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자초되었던 노란봉투법 역시도 빠르게 이번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면 새롭게 발의된 노란봉투법, 플랫폼 노동자 역시도 노동조합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과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해고자 또는 실업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였던 그 노조법 2조 4호의 라목, 이것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서 노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이 노동 약자들의 보호 기반이 전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노란봉투법의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기 위해서 고심하는 단계라고 하지, 뭐 이게 조만간 노란봉투법에 당론 채택도 할 예정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죠. 아무튼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거부를 하면서 좌초된 노란봉투법이라지만 탄핵 여론이 불이 붙은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래저래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그럴 것도 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강행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